안녕하세요. 박진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 최대한 이기적으로 결혼하기입니다. 되게 뭐랄까 나쁜 주제예요. 이기적으로 결혼해서 이기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. 나쁜 주제인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이혼 상담을 하고 이혼 사건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혼 시점에 이르러서 그간의 이제 수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절차를 늘 밟는 거잖아요.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대세는 결정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신기하리만큼 본인한테 되게 유리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신기하게 본인한테 되게 불리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리하겠죠, 이런 경우에는.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번 콘텐츠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결혼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, 제 생각에는.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. 굳이 뭐 이런 조언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. 자동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.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그래요. 아마 제 생각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본인한테 그래도 좀 좋은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기적이지 않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한테 이게 불리할 수도 있다. 이걸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아요. 왜냐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끝까지 잘 살기를 모두가 바라지 이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저는 좀 이런 거는 알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 특히 이제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은 제일 이기적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내 명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하나는 얘기긴 한데요.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결혼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제 이혼할 때까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, 뭐 그게 예금이든 뭐 주식이든 보험이든 뭐 퇴직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. 물론 이제 오래 살면 유지, 형성엔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지에는 기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분 집어넣기도 하는데 결혼 전의 재산은 원칙은 안 들어가요. 그리고 결혼 전에 재산이 만약에 금융자산이었다, 뭐 주식이었다 이러면은 너무 처분이 쉬워요. 살면서 이래저래 써버리고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재산이에요. 하지만 부동산은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. 결혼 전에 샀다면 당연히 이제 본인이 뭐 형성한 재산으로 산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아주 쉬워요. 이혼할 때 이거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, 특유 재산이다, 입증하기가 아주 쉬워요. 결혼 전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이제 4명이 부동산을 사놓는 게 본인한테 가장 유리합니다.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막 갖고 있어. 부동산 부자야. 결혼해도 그게 내 게 안 된다는 소리죠. 거꾸로 말하면은.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생색낼 거 없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이거는 이제 결혼할 때 많이들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데 결혼할 때 일단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. 결혼 비용, 그 다음에 집을 구하는 거,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살림살이들, 혼수라고 하죠. 혼수, 인테리어 비용,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, 요새는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집을 하고, 뭐, 그 다음에 혼수는 여자가 하고, 뭐, 요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,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, 제일 이기적으로 하려면, 집만 내 돈으로 내 명의로 하고 나머지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하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집이 워낙 비싸고 뭐 결혼 비용, 혼수, 뭐 인테리어 비용 아무리 다 해봤자 집값의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.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한쪽이 집을 해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한다,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주 불리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집은 보통 만약에 이제 전세면 그냥 전세금 그대로 남을 거고
만약에 매수를 한 거면은 그 집값이 점점 상승을 할 거예요. 여태까지는 대체로 그랬죠. 그러면 이제 이혼할 때쯤에는 재산은 좀 늘어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결혼 비용과 혼수는 거의 사라지는 돈이고요.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. 뭐 1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도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되진 않아요.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상대방이 가진 그 집이라는 재산에서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.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. 할 수는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. 애초에 불리한 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제일 좋은 거는 뭐 돈이 많건 적건 양쪽이 가진 돈이 다르건 일단은 최대한 합쳐서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.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진 않더라도 내가 넣은 지분만큼을 설정을 한다든지 일부 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그냥 같이 하는 게 그냥 제일 유리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상당히 결혼 시작할 때 좋은 케이스 같기는 한데 실제로 한쪽이 돈을 많이 갖고 오지 못했는데 반반씩 공동 명의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서로 이제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도 뭐 어차피 4명이어도 이혼할 땐 돌려줘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소용없다.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정 부분은 사실이에요. 그렇게 내가 실제로 기여한 거 없이 공동 명의를 받고 그렇게 오래 살지 않고 이혼할 경우에는 사실 좀 재산 분할에 있어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. 근데 나중에 정산을 할지언정 일단 4명의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게 아닌 거를 가지고 오는 건 되게 힘들고요.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미 내 거, 4명의로 돼 있는 걸 상대방이 가져가는 건 상대방이 어렵습니다. 결국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재판을 거치든지 해가지고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일단 4명의로 된 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할 때는요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.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이라는 건 사실 사랑해서 함께 사는 측면도 있는데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딱딱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현실이니까 생활비 돈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. 가장 이기적인 방법은 내가 버는 돈은 다 저축하든지 뭐 투자하든지 그런 데 쓰는 거고 상대방이 버는 돈은 다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.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 돈은 쌓여 있게 돼요. 정확하게 어떤 재산으로 형성이 되고 상대방이 생활비로 지출한 거는 좀 흐지부지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생활비로 썼다라는 거는 진짜 수년치를 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뭐 다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게 뭐 누가 누구 어디에 쓴 건지 뭐 이렇게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.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지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결국 또 상대방의 형성한 재산에서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. 힘들어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생활비 갖고 네 거 내 거 하다 보면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는 해요.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. 그런데 뭐 이거는 애초부터 이기적으로 결혼 생활 하는 거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상대방이 번 돈 생활비로 쓴다.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. 4번째,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뭐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.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럴 때 제일 이기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은 본인 앞으로만 증여를 받으시든지 공동명의 말고요. 본인 앞으로만 받든지 아니면은 그 정도의 뭐 증여할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돈을 흩어지게 받지 마시고 큼직큼직한 용도가 있게 예를 들어 자녀의 뭐 학원비라든지 달달이 들어가는 학원비, 이사할 때 필요한 어떤 목돈,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남을 수 있는, 그리고 생색낼 수 있는, 부모가 줬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뭐 그런 흐름을 갖춰놓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. 기여도 부분에서 반영이 돼요, 그런 거는. 그다음에 5번째, 돈 말고 아이들 키울 때요. 양육권 분쟁이 생기겠죠.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 분쟁의 양상도 뭐 아주 다양하니까 뭐라고 뭐 짧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유리한 거, 가장 이기적인 방법은 만약에 이제 뭐 맞벌이를 했다라고 치면은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가까이에 살면서 키우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. 양육권 분쟁에 그게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구한테 아이를 맡길 건가 이런 게 뭐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면 내 부모님이 키우는 게 나중에
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해집니다. 반대의 입장이라면은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게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본인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양육권 분쟁에서 새삼스럽게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걸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거는 결혼이랑 잘 사는 결혼 생활의 반대 부분에 있는 건데, 어차피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기적으로 산 사람이 자기 거 챙겨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슬픈 일이죠. 별로 이렇게 그렇게 살으라고 부추기고 싶지는 않은데, 결혼 때문에, 상대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게 되게 나중엔 좋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, 새로운 뭐 좋은 취업의 기회가 있는데 거절한다든지,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아닌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어 뭐 경력 단절이 됐을 때는 이제 또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돌보게 되니까 집에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, 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, 사실은.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은. 근데 어쨌든 참 쉽지 않고, 저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,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그게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기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굉장히 넌센스입니다.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데, 혹시 상대방이 이런 걸 이미 다 챙기고 있으면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. 그런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